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코인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코즈부 투데이, 저는 진행을 맡은 한대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장중 한때 7만 달러대를 터치한 비트코인이 미국 정부의 이체 소식에 6만 6천 달러 선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시총 2위인 이더리움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친가상자산 발언이 이어지면서 비트코인은 어제 오후 10시쯤 7만 달러 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20억 달러 규모 약 2만 9천 개의 비트코인을 타 지갑으로 이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약 4%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대량 매도하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이체가 매도 목적이 아니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보관 작업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아캄 인텔리전스는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2만 9,800개를 익명 주소로 이체했다면서 그중에서 10,000개와 19,800개를 각각 다른 주소로 이체해서 기관 커스터디 서비스에 약 10,000개를 입금한 걸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이 가파르게 오르다가 하락하면서 이때 수익을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매매 타이밍을 놓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락하는 때이든 상승하는 때이든 우리만의 투자 기준을 세우면서 다시 돌아올 상승장에 대비해 봐야겠죠? 오늘도 저희 코즈부 투데이와 함께 확실한 투자 기준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일제히 하락세인 가운데 업비트에서 넴만이 10%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넴은 올해 들어서 이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에 올라온 글이 1개뿐일 정도로 프로젝트의 진척이 전무한 상황인데요. 오늘의 상승세에 대해서도 뚜렷한 상승 요인은 없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상장 폐지되기도 했는데요. 당시에 이 바이낸스는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팀의 약속, 개발 활동, 그리고 거래량과 유동성, 블록체인 네트워크 안전성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다각도로 고려했을 때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넴 거래량의 대부분이 이 업비트에 몰려있는 상황인데요. 코인 마켓캡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넴 거래량 중 업비트 내 거래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94%에 이릅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투기세가 이렇게 몰리면서 가격이 상승한 만큼 가격 변동률이 클 수가 있어서 투자자분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오늘 급등하면서 주목받긴 했지만 확실히 투자를 하실 때 뚜렷한 상승 요인이 있는지 그리고 확실한 투자의 기준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투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투자 기준을 잡아드리는 곳 바로 코즈부 투데이, 그리고 여러분께 확실한 매매 전략을 알려드리는 분 바로 우리의 코인 해결사 방승재 전문가님이시죠?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방승재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코인 쪽집게 방승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방승재 전문가님 오늘 약간 감기 이슈가 있어가지고 살짝 텐션이 떨어지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하지만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계속해서 노란 톡방에서 분석 남겨주셨고요. 오늘 방송에서도 정말 많은 종목 분석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노란 톡방 한번 직접 자랑해 주시죠. 네, 노란 톡방 역시나 비트코인 흐름 체크를 지속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중점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트럼프가 다 된 밥에 죄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 투자 시장에서의 금기어 절대, 그리고 무조건 이런 금기어들은 항상 시장에 나타날 때마다 좋지 않은 모습을 항상 보였어요. 왜냐면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것에 환희를 해서 매수를 한다면 누군가는 매도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일반 개인 투자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변곡점들, 그러니까 누군가는 팔려고 할 때 좀 사는 전략, 그러니까 반대로 하는 그런 전략들을 항상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전략들 지속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크립토 시장은
비트코인 자체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른 놈들이 다른 알트코인들이 이제 너도 나도 따라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결국 수익을 내려면 비트코인에 대한 흐름이 지속적으로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한 전략들 제가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고, 또한 아마 오늘 이제 노란톡방에 참여하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제가 직접 진행하는 이제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 저희 노란톡방 참여해 주시면 관련된 이제 글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제가 직접적으로 매도를 하는 거에 있어서 같은 수익률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니까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고, 그리고 역시나 무엇보다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 정말 밥 먹듯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제가 엄청 심플하고 단순하게 기준 세워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관심 있는 종목이 있다면 확실하게 분석해보고 투자해야겠죠. 우리 방승재 전문가님이 열심히, 그것도 무료로 분석 남겨드리고 있는 곳 바로 노란톡방입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인식하시고 참여 코드 5959 누르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질문 받아보고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질문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현재 시장 상황 어떤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창한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코인 업앤다운의 김희정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FOMC를 앞두고 3대 지수가 관망세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인 시장 상황도 살펴보시죠. 먼저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은 미국 정부가 압수한 비트코인을 다른 주수로 이체했다는 소식에 오늘 9,307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24%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 소식입니다. 이더리움은 오늘 5.65% 상승하면서 466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플, SEC와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리플은 리플과의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5.37% 상승하며 883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률 상위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컴파운드 9.46% 상승했습니다. 72,300원입니다. 다음으로 엑스플라 6.91% 상승했습니다. 201원입니다. 코르텍스는 5.99% 상승했습니다. 283원입니다. 메이커는 5.53% 올라 396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리플 오늘 5.37% 올랐습니다. 883원입니다. 다음으로 하락률 상위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비트토렌트 7.69% 하락했습니다. 0.0012원의 가격입니다. 알렉스 6.37% 하락했습니다. 191원입니다. 로켓풀은 5.87% 하락했습니다. 21,310원입니다. 다음으로 스택스는 5.76% 하락한 2,502원이고요. 주피터 5.58% 하락했습니다. 1,506원입니다. 다음으로 거래 상위 종목도 알아보시죠. 네, 비트코인 SV 오늘 1.42% 상승했고요. 레이어 제로 4.05% 올랐습니다. 또 엑스플라 7.45% 상승했고, 다음으로 어베일 5.53%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이제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슈들 콕콕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은 미 정부가 코인을 이체했다는 소식에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더리움 ETF 한 주간 4.4억 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슬로베니아 EU 최초로 디지털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 소식부터 알아보시죠. 전날 7만 달러 부근까지 올랐던 비트코인은 미국 정부가 범죄단체로부터 압수한 약 2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익명의 주수로 이체했다는 소식에 내리막을 연출 중입니다. 최근 트럼프가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고 언급하며 급등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후 이틀 만에 미국 정부가 다크웹 실크로드와 연관된 비트코인을 익명의 주수로 이체하자 시장은 이를 매각의 움직임으로 보고 투심이 급격히 약화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더리움 현물 ETF 소식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거래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이 기간 동안 총 4.4억 달러의 순유출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초기와 더불어서 순유입을 이어가던 비트코인 현물 ETF와 대조되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더리움 현물 ETF의 초기 성과에 대해 엇갈리는 의견입니다. 다만 시장은 그레이스케일 물량을 소화한 뒤 유입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슬로베니아가 유럽연합 회원국 최초로 디지털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슬로베니아의 디지털 채권은 4개월 만기로 연 3.65%의 이자를 제공합니다. 해당 채권은 유럽 중앙은행이 진행하는 자금 결제 실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슬로베니아 정부는 해당 실험은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양한 코인 이슈들이 있는 오늘의 시장, 향후 시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 코즈부 투데이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 시황과 또 시장 이슈까지 체크해 봤으니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코너 들어가 봐야겠죠.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 이 코인 살까 말까? OX 시간입니다. 제가 코인 종목을 하나씩 우리 전문가님께 던져드릴 텐데요. 이 코인 지금 매수해도 괜찮다면 O를, 지금의 매수는 비추천한다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코인 종목은요, 바로 체인링크인데요. 체인링크는 스마트 계약을 실제 세계의 데이터와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탈중앙화 오라클 네트워크입니다. 먼저 가격 보시죠. 체인링크 현재 0.02% 하락해서 18,9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체인링크 지금 사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체인링크 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O 의견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 O인가요? 어제 저희가 교육을 한번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네. 지지와 저항에 대한 그런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오늘 한번 아나운서님께 네. 어제 제대로 공부를 하셨는지 확인을 하면서 네. 차트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여러분들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쵸. 같은 시각의 입장에서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는데, 네. 일단 체인링크 역시나 뭐 여러 생태계에 포함되어 있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차트로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차트로 한번 보는데 제가 아무것도 안 나오게끔 설정을 좀 해놨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아나운서님께 좀 질문을 드려볼 건데, 네. 자, 아나운서님, 이 체인링크는 어디 구간이 가장 중요할지를 네. 제가 표시를 하나 할게요. 네. 근데 이게 표시를 하면은 바로 또 등장하거든요. 제가 글을 놨던 것들이.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어디가 네. 중요한지. 이게 고점부터 이렇게 하나씩 내려오겠습니다. 네. 근데 여긴가요? 아니면 여긴가요? 멈춰 하시면은 제가 한번 말씀을 아까 거기일까요? 여기요?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인가요? 네. 그 아래요. 여기요? 그 아니면? 아래. 여기요? 어렵죠. 그니까요. 그렇죠, 어렵죠. 그래서 그냥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예시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여드리면 사실 제가 분석을 한다라고 해서 이게 100% 이렇게 될 거다, 그리고 이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 어떤 종목을 보든지 간에 이 기술적 분석의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거든요. 결국엔 돈만 벌면 된다.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그냥 가져와 보면은 일단 여기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들 눈에 한 번에 보이죠. 요 구간도. 네. 왜냐면 이전에
상승을 해주다가 이제 첫 번째 저항을 한번 받았었던 자리, 그리고 내려오다가도 지지가 한번 나왔던 자리, 그리고 다시 반등을 나왔지만 고점을 더 높이지 못한 채 고점이 낮아지니까 다시 하락을 하더라도 또 반등이 또 나왔고, 다시 올라갔다 빠지더라도 반등 한번 나왔지만 다시 깼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다시 저항 먹고 또 빠지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 것 같아요. 이 체인링크라는 이 종목에 있어서.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를 살펴봐야겠죠. 역시나 과거의 지지와 저항이 강하게 일어났던 이러한 가격대 구간에서의 현재 횡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곳은 당연히 여기겠죠. 네, 눈에 보이는 딱 구간이에요. 공통적으로 많이 겹치는 가격대 구간. 네. 그래서 체인링크는 만약에 매수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이 두 가지 매물대에 대한 기준만 잡고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번 주봉의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요거를 살짝 지워볼게요. 우리 더 눈에 띄게 보이려면은 요것들을 좀 지워내야 될 것 같아요. 지워내면은 자, 일단 제가 이 평행 채널을 하나 그렸어요. 네. 하단에서는 지지가 지속적으로 나왔고 중단에서의 저항도 한번 발견이 됐고, 올라가더라도 상단 저항, 이거는 사실 고점을 제가 이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하지만 떨어지더라도 이전에 저항이 나왔던 구간에서의 지지가 또 눈에 띄게 보이는 구간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다시 빠지는 흐름인데, 아니나 다를까 주봉이 이 채널 위에서 또 캔들이 마감이 됐어요. 저점을 낮추기는 해서 약간 좋지 않은 흐름인데 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몸통으로 말아 올리면서 우리 이제 큰 위험은 좀 막았다. 근데 이더리움과 좀 비슷한 흐름인 게 이전 장대 양봉에 대한 이 다음 나타난 캔들이 음봉으로 장악을 해버렸어요. 장악을 해버렸다는 것은 그 매도세를 다 잡아먹었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추세가 약간 반등했던 이 추세를 돌려내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하단을 다 이제 살려냈기 때문에 다시금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이쪽 구간에서의 횡보가 나온 이후에 이제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해주고 이 하락 또 추세선이 만들어져 있죠. 이 구간을 돌파해 준다면 충분히 중단까지에 대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전략을 또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주봉에서의 큰 흐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봉 차트에서 한번 다시 볼게요. 네. 자, 일봉 차트에서 좀 단기적인 프레임을 한번 살펴본다면, 네. 자, 지금 현재 이 매물대, 단기 매물대, 저항 매물대 구간에서의 저항을 현재 맞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하락이 나왔고 이 하단에서 반등이 나온 현재 흐름이라서 이 구간에서는 차라리 박스 형태를 그냥 그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 박스 형태를 차라리 그려서 이 채널의 하단을 기준으로 해서 매수 전략을 세워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하단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가격 구간이 한 17,000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17,000원 정도를 딱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17,000원을 이탈을 하는지 아니면 이탈하지 않고 살려내는 흐름이 나오는지를 첫 번째로 기준으로 두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17,000원이 이탈한다면 차라리 우리가 손절의 기준을 잡고 관망의 자세로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우리가 확률 높은 전략은 이 매물대 구간 위로의 안착 이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자 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17,000원 가격선을 기준으로 매수를 한번 세워보자. 네. 그리고 이 하락하는 이 추세선의 돌파 여부를 기대값으로 갖고 목표 수익을 이 중단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 라는 의견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비트코인이 좋은 흐름 쪽으로 이어주면 더 그 시간은 단축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한번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7,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구간에서 한번 매수 전략을 계속 매수를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이탈되면은 도망. 그리고 이탈하지 않고 박스를 쳐준다면은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가격 전략, 그리고 추후에 17,000원이 이탈하더라도 우리가 전략으로 세워볼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다면 우리 노란톡방 5959번 눌러주셔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체인링크 분석해 주셨는데요. 지지와 저항 어제 저희가 배웠는데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바로 갈라인데요. 갈라는 게임 개발 및 운영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을 제공하는 게임 개발 탈중앙화 플랫폼인 갈라게임즈의 네이티브 토큰입니다. 먼저 가격 보시죠. 갈라 현재 0.78% 하락해서 32.91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갈라는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갈라도 좀 진부할 수는 있는데 갈라 나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갈라 있죠. 한번 갈라나? 갈라 갈 수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 의견을 오. 드려볼게요. 갈라, 상승 갈라. 왜 갈까요? 네, 제가 오늘 텐션이 조금 낮긴 합니다. 약간의 두톡 이슈가 살짝 있는데 네, 크게 지장은 없어서 좀 더 텐션을 업해서 우리 좀 좋습니다. 이제 똘망똘망하게 똘망똘망.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자, 차트로 바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로 한번 보면은 또 더러워요. 좀 지저분하죠? 좀 지저분하게 그려져 있는데 요거를 살짝 이제 닦아내 보면은 쓱싹. 네. 자, 갈라는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 네. 자, 이 노란색 추세선 위로의 캔들의 안착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지난 과거의 이 하락 흐름을 돌파를 해줬던 이 추세선이기 때문에 다시금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추세선 위로 또는 이 중첩 이 신뢰도가 높은 이 매물대 위로에 안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착을 해준다면 이 추세선 여러 번 두드렸던 이 세 번 정도나 두드려줬던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내는 흐름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는 합니다. 추세가 완전히 이탈한 이제 종목들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강한 저항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이렇게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이탈한 종목들은 단기적인 흐름으로 접근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봉 차트 흐름 보면은 다행일 수 있는 건 우리가 이전에 다뤘던 이제 OX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음봉이 이 양봉을 감쌌죠. 장악을 한 흐름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근데 갈라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적점을 이탈을 하기는 했지만 이 음봉이 장악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는 있겠으나 역시나 이 노란색 추세선 위로의 안착 여부를 체크하고서 전략을 세워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이건 현재 주봉에서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일봉에서의 흐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봉에서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지금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자 꼬리로 반등을 쳐줬어요. 그 다음에 고점을 높여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점을 낮췄어요. 아니 네. 높였어요. 네. 높였다라는 것은 만약에 여기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이 저항대 위로 돌파를 해준다면은 고점을 높이는 흐름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상승이라는 건 결국엔 저점을 높이는가 고점을 높이는가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형성했던 반등이 나왔던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저점 기준이 금액이 어떻게 되냐면요. 30원 정도입니다. 30원. 그래서 30원 정도를 기준으로 매수를 받아보는 거예요. 이탈되면은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도망치면 됩니다. 도망. 네, 왜냐하면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물려 있을 때 오랫동안 갖고 있는다라고 해도 물론 내가 매수한 평균 매수가까지 올라오는 상황들도 분명히 발생이 돼요. 근데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가 더
안 좋은 결과를 또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준 30원을 기준으로 해서 운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낮은 프레임에서 전략을 한번 세워볼게요. 네. 조금 더 낮은 프레임에서 전략을 한번 세워보면은, 자, 일단 이 4시간봉의 추세를 한번 볼게요. 4시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죠. 네. 그리고 한번 저점을 낮추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줬고, 그래서 다시 하락 중에 있으나 지금 이전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 위로 살짝 올려주려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긴 합니다. 그 네.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 일단 4시간봉 차트에서의 이 하락 추세를 돌려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보실 분들이라면 나는 이 갈라 못 믿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4시간 차트에서의 기준을 한번 세워보면은 이 저점이 31원 정도 되네요. 31원 정도를 기준으로 매수를 한번 받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 4시간봉 상에서의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했고 저점을 낮추는 흐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31원 단기적인 흐름, 그 다음에 혹시라도 더 빠졌을 때는 이 30원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30원. 30원. 그리고 기대값은 1차적으로 요 구간, 그 다음에 여기 상승 하락 추세선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익비 기준으로 한번 보면은, 자, 약 5% 손절 대비 20% 정도의 우리가 수익을 가져가 볼 수 있는 현재 흐름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갈라 두 번째 종목 구체적인 가격대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OX 마지막 종목은요, 바로 컴파운드인데요. 컴파운드는 사용자가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여러 풀 중 하나에 예치해서 해당 암호화폐에 대한 이자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디파이 대출 프로토콜입니다. 먼저 가격 보시죠. 컴파운드 8.78% 상승해서 71,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컴파운드는 오늘 사도 될까요? 아니면 좀 기다려야 될까요? 네, 컴파운드 이제 컴파운드 네. 네, 컴파운드도 저는 5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언가 또 개그를 하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저만의 착각일까요? 맞아요. 정확하게 이제 저희 2달간 함께 했잖아요. 그죠? 그쵸. 2달간 함께 했으니까 네, 제가 대충 뭐였나요? 뭘 준비를 할지 네.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사실 파운드 케이크를 좋아하시나요? 이거 이거 아니고?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궁금해, 네. 자, 차트로 한번 바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컴파운드 차트를 한번 보면은 지저분해요. 이 꼬리가 굉장히 많아요. 네. 꼬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꼬리가 많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준으로 뭔가 잡아내기에, 그리고 지지와 저항을 찾아내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데, 꿀팁 중에 꿀팁은 그냥 몸통만 보면 됩니다. 캔들에, 왜냐면 결국엔 이 꼬리라는 것들은 누군가의 움직임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누군가는 여기서 매수를 강하게 받았고, 누군가는 여기서 매도를 강하게 했고, 그렇지만 이것들은 거래량이 없을 때 보통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매수가에 매수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보통은 이런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있을 때는 차트를 딱 봤을 때 꼬리가 많다 그러면 그냥 캔들의 몸통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꼬리가 막 현재 엄청나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4시간 봉이면 4시간 봉, 1일 봉이면 1일 봉을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그 몸통의 시가와 종가만을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고가와 저가는 배제를 하고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기준을 세우는 데에는 굉장히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뭔가 시장에서의 큰 노이즈,
것들을 좀 제거하고 볼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살펴보면 왜 저는 5를 드렸느냐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그냥 눈대중으로만 봐도 현재 이 하락 추세를 돌려내는 움직임이 시작이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지금 이러한 흐름이 살짝 보이죠. 그리고 매물대가 살짝 보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예요. 바로 그냥 오늘 일봉의 마감이 현재 이 매물대 위로 안착을 해주면 매수, 또는 상승이 나오더라도 저항 구간에서의 저항을 맞고 내려왔을 때 다시 매물대에 대한 테스트로 우리가 추가적인 또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또 전략을 바로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것이 다 결국엔 지지와 저항이에요. 우리가 어제 교육 시간에 배웠었던 것들을 활용을 단순하게 했을 때 이런 전략을 바로 세워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팁이 있잖아요. 캔들의 몸통만을 확인하자. 꼬리들은 시장에 너무 많은 노이즈가 포함되어 있으니 우리가 이것들까지 다 해석하기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금액 구간을 한번 정해보고 네. 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제가 금액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돌파해주는 흐름이 최소한 어디 구간까지는 돌파를 해줘야 되냐면 네. 이 구간이 이제 73,500원, 74,000원이라고 러프하게 잡을게요. 네. 74,000원 선을 적어도 돌파 마감해주는 흐름을 체크를 해보자 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손절로 잡아볼 수 있는 가격 구간을 여기 구간일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요 구간을 잡아보면은, 자, 저점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한 64,000원. 그러니까 즉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가격 대비 손절 라인이 되게 좀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타이트하게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타이트하게 잡으려면은 일봉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4시간 봉에서 바로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4시간 봉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저는 요 정도가 제일 적합할 것 같네요. 요 정도 가격 구간대가 한 69,000원 선에서 68,000원 선을 기준으로 매수를 한번 받아보자. 그리고 돌파를 해주면 돌파하는 캔들을 기준으로 그냥 매수를 받아보자라는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조금 높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해석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럴 때는 일봉 차트 기준에서 볼린저 밴드를 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한번 켜보는 겁니다. 한번 켜보면 요걸 좀 다 지워볼게요. 지워보고 자,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 볼게요. 네. 자, 볼린저 밴드를 살짝 보면은 현재 하단에서 놀다가 중단을 돌파를 하니까 상단까지 갔고, 네. 다시 하단으로 떨어졌는데 이 중단에서 지지를 하지 못하고 거의 하단까지 내려왔어요. 그냥 요 가격은 절대 깨져서는 안 되는 가격 구간, 그리고 적어도 이 위에 돌파해주는 흐름, 또는 오늘 일봉 캔들이 이 중단선, 지금 현재 74,000원 정도 되거든요. 네. 이 74,000원 위로 만약에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은 전문가님 마감됐습니다라고 노란톡방에 꼭 남겨주세요. 그러면 그 이후의 흐름을 체크를 해서 우리가 이제 매수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고, 전문가님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다고 네. 생각을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럴 때는 차라리 좀 더 기다렸다가 돌파가 된 이후에 한번 테스트하러 올 때 이때 눌림목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 라는 좀 간단한 전략 세워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중요한 구간은 74,000원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것은 노란 톡방에 남겨주세요.
네, 이렇게 오늘의 마지막 종목 컴파운드도 74,000원이라는 중요한 가격 짚어주시면서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세 가지 종목 살펴봤는데요. 저는 이 종목이 더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인식하시고 참여코드 5959번 누르셔서 실시간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분석해 드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 얼른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현재 시장 상황 어떤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먼저 컴파운드 8.48% 상승해서 71,6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르텍스 5.99% 상승해서 283원, 리플 5.01% 상승해서 880원의 가격 보여주고 있고요. 엑스플라 4.79% 상승해서 197원, 메이커 4.07% 상승해서 391만 3천원의 가격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트토렌트 7.69% 하락해서 0.0012원, 알렉스 6.86% 하락해서 19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스택스 6.29% 하락해서 2,488원, 로켓풀 6.18% 하락해서 21,240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고요. 주피터 6.14% 하락해서 1,497원의 가격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상승하고 하락하는 종목 살펴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시청자분들이 직접 질문 주신 종목 살펴보는 시간이겠죠? 오늘도 여러분이 직접 질문 주신 종목을 살펴보는 실시간 코인 분석 Q&A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램입니다. 램 전문가님, 램 현재 어떤지 한번 바로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램 한번 살펴봐야겠죠. 램은 아마 한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차트가 깨졌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려서 얘는 하락이 좀 거셀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저도 놓쳤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었겠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냥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제가 생각하지 않는 방향대로 또 그러한 흐름들이 의도치 않게 그리고 분석한 대로 맞지 않게 다른 그림이 나타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램의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기준으로 잡아드렸던 이 상승 추세선의 이탈이 발생이 한번 됐었어요. 네. 그러고 난 이후에 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락이 나타난 거는 분명히 나타났는데 지금은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해주는 흐름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그냥 과감하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자, 일단 제가 지난번에 그냥 흐름 체크한다고 박스들을 하나씩 그려놨었는데, 네. 자,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일단 과거에 강하게 반등이 나왔었던 구간, 그리고 지지가 나왔었던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박스를 지금 쳐내면 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매물대 위로 안착하기 전에는 언제 하락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모른다 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램을 지금 매수하신 분들 또는 이 저점에서 잘 잡으신 분들도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차트가 이렇게 좀 중요했던 지지 구간을 이탈을 한 경우에는 정말 엄청난 좋은 호재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면은 이 시세를 다시 살려내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램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해보고 싶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기준을 세워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고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저항선을 이제 하락 추세선을 그었을 때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오고 이 파란색 매물대 위로의 안착에 따라서 전략을 세워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달려들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현재 이 차트가
주봉 차트이거든요. 그래서 네. 주봉 차트이기 때문에 좀 러프한 흐름이 나타날 수는 있는데, 자, 한번 살펴보면은 일봉 차트에서 한번 볼게요. 네. 일봉 차트에서 한번 보면은, 자, 꼬리 고점과 고점을 이어서 요렇게 현재 그려지고 있는데, 저항, 저항, 또 저항 맞고 현재 강하게 빠졌지만은 이거 다시 말아 올리고 있어요. 거래량 터지면서요. 그러나 이 파란색 매물대 위 그리고 이 추세선 위로 이렇게 안착해주지 못하면 다시 빠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 종목이 강하게 오른다라고 해서 나도 이렇게 강한 수익 그리고 좀 큰 수익을 얻어낼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감정 컨트롤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걸 배제를 하고 다른 걸 차라리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산은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그렇죠. 이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우리 노란톡방 참여해 주신 분들이 램 관심이 많다라고 하시면 한번 질문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주 단기 기준으로 한번 세워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램 오늘 급상승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님, 매물대 위로 안착하지 않는 이상 일단은 램보다는 다른 코인에 좀 집중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분석 부탁드려 볼게요. 다음 종목은요, 바로 온도 파이낸스인데요. 온도 파이낸스는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기관급 금융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먼저 현재 가격 보시죠. 온도 파이낸스 1.45% 하락해서 1,362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온도 파이낸스는 현재 흐름 어떤가요? 네,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 등락이 좀 괜찮아서 단기적으로 단타 치기 굉장히 좋았었던 흐름들이 이전에도 한번 발생이 됐어요. 네. 지지해줘야 될 구간에서의 강한 반등, 또 반등 계속 보여주고 그런 우리가 단기적으로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현재 흐름은 굉장히 심플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 저점을 7월 초에 우리 비트코인이 반등을 했을 때 기준 보면은 이렇게 긴 꼬리를 갖고 양봉으로 마감을 해준 흐름입니다. 네. 여기서 거래량이 동반이 됐고 지금 현재 빠지고는 있지만 거래량이 빠지고 있어요. 네. 거래량이 빠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 저점을 당연히 훼손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매도세의 힘이 좀 줄어들고 있구나라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크게 좀 수익을 가져가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준은 딱 여기일 것 같아요. 자, 요 가격이 1,440원 1,440원. 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이렇게 안착을 해준다라고 네. 하면은 그냥 매수 바로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 조정을 막고 있죠. 왜냐? 이 하락 추세선의 저항을 계속 막고 있어요. 막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맞았습니다. 맞아서 현재 약간은 주춤하고는 있지만 저는 그냥 과감한 전략 한번 드려볼게요. 이 저점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저점 가격은 1,280원이거든요. 그래서 1,280원을 기준으로 매수는 한번 받아보자. 그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점까지도 일단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일단 여기서 엄청나게 빈번한 거래가 일어났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추세를 돌려냈을 때는 오히려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또 붙을 수 있다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가격 구간은 역시나 반등이 나왔던 1,280원 구간, 그리고 매수가 좀 바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구간은 1,440원, 이렇게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온도 파이낸스까지 이렇게 분석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바로 월드코인인데요. 월드코인은 홍채 스캔 기술을 이용한 신원 인증 오픈소스 프로토콜입니다. 먼저 가격 보시죠. 월드코인 현재 1.93% 하락해서 3,194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월드코인은 현재 흐름 어떻게 이어지고 있나요? 네, 월드코인
좋아하셨던 분들 그리고 이 AI 섹터 관련 종목들을 눈여겨보셨던 분들이라면 혹시 제 방송을 보셨을까? 약간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분석했었던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매물대 구간 그리고 네. 채널 하단에서의 반등이 잘 나와주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급등을 해준 모습이죠. 그래서 수익을 좀 눈썰미 있고 좀 이 종목을 눈여겨보신 분들은 수익 좀 챙겨가시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단기적인 부분에서의 중요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 지나갔잖아요.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나타난 흐름에서의 기준을 세워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좀 단순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면은 네. 자, 요렇게를 빼고요. 잠시만요. 이 고점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유의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자 채널 하단에서 그리고 우리가 중요했던 매물대 구간에서의 반등이 강하게 일단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전에 저항을 받았던 이 저항선에 딱 맞아 떨어졌고 이 채널의 중단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그냥 심플하게 이제 볼린저 밴드를 기준으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이 중단선 위로 돌파를 해주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이 하단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왜냐면 매수에 목말랐던 사람들이 많이 달려들었는데 저 고점을 이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지 못한 채 다시 빠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면은 정말 좀 크나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를 권유해 드리기보다는 이 중단선 위로의 안착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적어도 만약에 이 파란 거래소든 주황 거래소든 차트 이 종목을 선택을 해서 차트를 한번 보면은 이제 볼린저 밴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볼린저 밴드를 선택을 하시고 적어도 이 주황색 선이 있거든요. 네. 이 주황색 선 위로 캔들이 마감되는지 여부는 반드시 체크를 하고서 기준을 세워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이 멀드코인을 매수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질문 남겨주시면 오늘 이후에 나타난 흐름을 먼저 체크를 해보고 나서 같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지금 일봉상 1일 차트 기준의 중심부를 살짝 이탈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월드코인 이렇게 아까 전문가님이 그어준 추세선 위로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 아직 확인 못했는데요 하셨던 분들은 제 방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 톡방에서 더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종목들 저희 내일도 분석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